자, 이번에는 6장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의 일부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독립을 했습니다. 보통 시험에 2문제 정도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실거래가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참고로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택거래 신고제도 자체가 폐지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니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되는 조문 한번 볼까요? 그 박스 안에 이런 말이 써졌어요.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여기서 거래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의 경우에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별말 없는 이 법에서 거래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을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께서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등이 구체적 의미가 밑에 박스에 보면 있죠? 박스에 보면 있습니다. 아하, 보니까 1. 토지 건축물입니다. 토지나 건축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실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2번, 3번 보니까 권리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거래 신고하셔야 돼요. 권리 매매 계약. 2번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줄여서 흔히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도정법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유입니다. 줄여서 말할 때는 흔히 말하는 도정법상의 입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박스 세 번째, 주택법 규정에 따른 사격 승인을 받아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흔히 말하는 주택법상의 분양권입니다. 다시요, 토지, 건축물, 도정법상의 입주권, 주택법상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신고를 하셔야 돼요. 임목과 공장광업재단은 거래신고상이 아닙니다. 입공광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속하지만 거래신고문은 없어요. 자,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로지 매매입니다. 소유권 이전계약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매매하고는 좀 다르죠. 소유권 이전계약의 범위가 더 넓죠? 오로지 매매입니다. 매매. 자, 그러므로 그 박스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임대차, 전세 저당권 설정, 판결, 조서, 교환, 증여, 신탁계약, 해지계약,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뭐라고 나열해도 전부 다 아닙니다. 오로지 뭐요? 매매. 오로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만 거래신고무가 발생됩니다. 임대차, 저당권, 지상권 또는 경매 또는 판결, 조서 전부 다 아닙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신고사항은 말 그대로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처음에 2006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30일이었어요. 근데 30일은요, 욱 하면 지나가 버려요.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여유있게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신고해야 될까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입니다. 권리라면 권리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겁니다. 서울 매도인은 서울 강남에 살고요. 매수인은 서초구에 살아요. 그런데 어디에 소재한 토지 매매 계약이냐면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한 토지 매매 계약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냐면 태백시장에 얘기합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해남 군수한테 합니다. 네? 충청남도 홍성에 위치한 상가 매매 계약입니다. 홍성시장에게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이 법에서는 이를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등록관청이라는 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신고법에서 등록관청이라면 부동산 소재지관을 신구청장을 말합니다. 표현은 똑같은 등록관청이지만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과 신고법에서 등록관청 서로 달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신고를 하셔야 돼요. 매도 매수인이 공동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동신고라는 말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둘 다 거래계약,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둘 다 서명 날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매도인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합니다. 공동신고 원칙인데 일방이 거부해요. 일방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단독신고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 원칙입니다. 거부하면 단독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박스에 1번, 2번, 3번, 4번, 박스 밑에 1번, 2번, 3번, 4번은 다 말씀드린 거고 하나만, 동그라미 5번만 하나 보세요. 타법령하고 관계입니다. 타법령하고 관계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타법하고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 자, 먼저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도 거래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 제도하고 신고법상의 실거래가 신고 제도하고는 전혀 입법의 취지가 달라요. 네?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허가는 허가고 신고는 신고예요. 허가를 받았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각각 독립적입니다. 허가는 허가, 신고는 신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신고 의무자인가? 거래 당사자입니다. 지금 A하고 B하고 둘이서 직거래 하셨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에요.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공동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신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이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의 내용을 다 채우셔서 그렇습니다. A, B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셔요. 네? 공동신고의 의미는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내시면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서 원본 갖다 내는 게 아닙니다. 신고서를 갖다 내시면 되는 겁니다. 신고 의무자는 매수인이 신고 의무자예요. 그런데 어디에 소지한 토지 매매냐?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이천시 토지 매매다. 그렇다면 이천시장에게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멀어. 전라남도 해남에 소지한 토지 매매 계약이다. 그럼 해남 군수한테 이 신고서를 내야 돼요. 너무 멀잖아요. 이거 내로 해남까지 갈 수가 없다. 너무 멀어. 이때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거래 시는 매도 매수인이 근데 만약에 개공사가 있었으면은요. 그때는 달라져요. 개공사가 있었으면 개공사가 의무자가 됩니다. 개공사가 있었으면 개공사가 의무자가 돼서 개공사가 신고서를 다 채우셔서 서명 날인해서 갖다 내시면 돼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개공사가 전자문서로 인터넷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공사가 있으면 무조건 개공사가 의무자고 개공사가 있을 때는 당사자는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전혀 없어요. 개공사가 있으면 당사자는 의무자가 아닙니다. 개공사가 있을 때 개공사가 하거나 당사자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있기만 하면 개공사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갖다 내셔요. 갖다 내시면 부동산 소재관할 시군구청장에다가 신고서 갖다 내시면 필증을 즉시 줍니다. 필증을 즉시 줘요. 필증을 받으시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즉시 발급을 해줘요. 갖다 내시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필증을 즉시 줍니다. 필증을 받으시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계약서 검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